이 봐라 이거 또 이래 막 급을 주는 기사가 나왔죠. XRP 4억 7천만 개를 뭐 팔 준비를 하고 있다. 매달 에스크로에서 10억 개씩 XRP 락업이 풀렸고 평소 같았으면 한 5억 개 정도는 다시 에스크로에 락업이 됐겠지만 뭐 이번엔 다르다. 그런 기사인데요. 매월 초만 되면 이래 막 에스크로 물량 가지고 똥군기를 잡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자, 제 영상 보신 행님들은 이런 걸로 이제 절대 안 쫄죠. 당연히 뭐 굴할 테니까요. 오늘도 또 탐정 데이빗 모드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웨일럴럿에 이렇게 5억 개짜리 트랜잭션 하나 그리고 4억 개짜리 트랜잭션 하나 총 2개의 트랜잭션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1억 개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일단 5억 개부터 트랜잭션을 먼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월 1일 0시에 5억 개 이렇게 풀렸죠.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3억 개, 2억 개 이렇게 이동이 됐는데 먼저 3억 개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XRP 3억 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다시 이렇게 3억 개가 나갔죠. 나갔는데요, 뭐라 적혀 있습니까? 에스크로 크리에이션. 그쵸? 다시 이거 락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5억 개 XRP 중에 3억 개, 2억 개 이렇게 나눠서 나갔다 했죠. 지금 보시는 지갑이 이렇게 2억 개가 들어온 지갑인데요. XRP가 2억 개 들어온 뒤에 다시 이렇게 2억 3천만 개가 여기 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에스크로 크리에이션 분명히 적혀 있죠. 다시 트랜잭션으로 이거 락업이 진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확인해도 아까 그 기사가 거짓말이란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XRP 4억 7천만 개가 지금 리플 1번 지갑에 옮겨져서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평소같이 에스크로에 다시 락업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총 5억 3천만 개가 다시 락업이 된 겁니다. 리플 1번 지갑에 있는 4억 7천만 개 이것도 전부 매도를 위한 물량도 아닐 겁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에스크로에서 락업이 풀린 뭐 2억 개, 3억 개씩 막 풀렸잖아요. 이런 게 다 옮겨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리플 USD를 발행하면서 파트너십을 맺었던 거래소들이었죠. 자, 비트스탬프, 인디펜던트 리저브, 비소, 뭐 오폴드, 문페이, 블리시, 코인메나 다들 요거 기억하시죠? 대부분의 XRP를 이런 파트너 거래소들의 ODL 유동성으로 보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리플이 발표한 자료에는요, XRP 레저 거래 건수가 2분기에는 8,640만 건 정도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1억 7,260만 건으로 거의 뭐 2배죠. 그냥 2배네요. 2배가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한 분기만에 이렇게 2배가 많아졌다는 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리플랩스의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XRP 레저상에서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에스크로에서 이제 락업이 해제된 물량도 더 많이 ODL 유동성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XRP의 상승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악의적인 뉴스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게 까리하게 팩트체크 해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좀 한번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행님들 계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자, 우리 리플 에스크로 락업 물량이 2017년도에 시작됐죠. 그때 시작할 때는 몇 개였습니까? 다들 요건 아실 거예요. 550억 개.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9월 말 기준으로 에스크로에 총 잠긴 XRP 개수가 389억 개입니다. 전체 유통량 중에 처음에 55%가 잠겨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39% 정도가 잠겨 있다는 말이죠.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체 유통량의 16% 물량만 풀린 겁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건전한 수치냐면요. 예를 들어 수위 아시죠? 수위 보면 매월 3일마다 전체 발행량의 한 3% 정도 물량 락업이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36%가 해제되는 거예요. 36%가. 리플이 지금 에스크로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르는 거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뭐 XRP 가격 진짜 저도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가격이 지금 에스크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일 날 그 XRP 언리시드라고 다큐멘터리 하나 개봉하죠.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라고 불리는 집단이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해서 리플한테 그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 세상에 좀 알려질 텐데요. 요거는 제가 다큐멘터리 개봉하면 이 부분 따로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에스크로 정책이 없었다면 XRP가 아마 지금같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리플이라는 코인에 정말 애착이 남다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분석을 해오면서 정말 자식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제가 분석한 대로 움직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저한테 수익도 많이 가져다 준 놈이라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이렇게 우리 애증의 리플
리플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뭔가 이거 좀 의미 있는 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요. 자, 드디어 첫 시도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리플 수건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물건이 뭐가 있을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 이 수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약소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 봤고요. 쓰도 못하는 막 얄쌍한 싸구려 수건이 아닙니다. 최고급 호텔 수건 무려 220g짜리 폭신폭신한 프리미엄 수건입니다. 자, 요거는 전액 제 사비로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고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개수는 넉넉하게 준비를 했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또 이거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좀 신청 주시고요. 자, 신청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010-5528-2156 010-5528-2156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에 하얀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이트, 그리고 회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레이 이렇게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리플의 에스크로는 앞으로 한 최소한 10년은 넘게 XRP 분배를 담당하게 될 건데요. 그 기간 동안 XRP 레저상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수수료로 소각되는 XRP 양도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XRP 레저 거래 건수가 이더리움에 비하면 완전 애기 수준이긴 한데 지금 리플 사업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분야는 역시 리플 USD를 이용한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 시총이 한 2조 달러를 조금 넘기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은 최소한 1000조 달러가 넘는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크립토 시장 전체의 모찌보다 최소한 500배가 더 큰 시장이란 말입니다. 이거 상상도 안 되는 크기죠. 그러니까 갈링하우스가 앞으로 4년 안에 4000조 수익을 기대한다. 이런 말도 지금 리플 USD로 시작하게 될 실물자산 토큰화나 아니면 커스터디 사업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테더나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보여줬던 불안한 모습을 우리 리플 USD가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 시장에 그야말로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플을 단순한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진짜 부를 가져다 줄 수단이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여유 되실 때마다 리플은 모아가야 되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도 안 되는 비중으로 처음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라 몰빵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레미 다빈치처럼 비트코인 900원 할 때 몰빵 치서 지금 억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리플에 몰빵을 해서 지금 리플 모으기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물탈 돈도 없고 이리저리 답답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정말 괜찮은 종목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꼭 집중하셔가지고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가치 투자의 대가이자 전설적인 투자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 다들 아시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BIT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기업이 됐습니다. 정말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렌 버핏 같은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서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치 투자의 관점에 대해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진정한 부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통찰과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월급만 가지고 절대로 부를 이룰 수 없는 양극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라는 걸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떠한 투자 대상들보다 빠르게 내 자산을 불릴 수 있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시장이 이 크립토 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근데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 더 빨리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리스크가 너무 큰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365일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제공되지만 내가 그만큼 돈을 잃을 수 있는 시간도 똑같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우리 크립토 시장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정도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 토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토큰들은 흔히 말하는 스캠입니다. 스캠. 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더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현존하는 암호화폐의 99%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의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알트코인 진짜 너무 많죠.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정말 유망한 코인이다. 이거 막 어디서 밀어준다 하더라. 이런 기대가 되는 소문이 있는 코인들조차도 조금만 노력해서 알아보면
겉만 번지르르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디지털 쓰레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릭 부테린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알트코인들이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보다가 제가 얻은 결론은 결국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쓸모가 있는 알트코인이어야만 한다입니다. 실제 사용 사례들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이 코인들이 진짜 어떻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적이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에 주목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알트코인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탈중앙화 어플들이 구동되는 운동장이 돼버린 이더리움, 이런 이더리움의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수많은 레이어2 알트코인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의 데이터들을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체인링크, 아니면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를 위해 태어난 리플, 또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블록체인화하겠다는 카르다노나 제품이 원산지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나온 이 비체인, 이렇게 목적이 명확하고 쓸모가 있는 코인들만 살아남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뜻밖의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프로젝트의 코인이라도 결국 이렇게 해킹이 되면 끝 아닌가?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투명성이죠. 언제 어디서 누구나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보안성인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누구나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블록체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없애는 거. 자,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뭔가가 딱 떠올랐습니다. 크립토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해지면 밀접해질수록 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섹터, 바로 영지식 증명입니다. 사실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1986년도부터 사용된 개념이거든요. 암호학에서는 이게 아주 오래된 이론입니다. 어떤 상태나 문장이 참이라는 걸 증명할 때 그 문장의 참이나 거짓 여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정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면 누군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이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또는 몇 글자인지, 이런 비밀번호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안다, 이 사실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 알리바바의 동굴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탈릭의 블로그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리는 글들 대부분이 이 영지식 증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요거 아시죠? 이런 것 같이 복잡한 지갑 주소를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질 거라는 거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우리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죠. 해시드에서도 영지식 증명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기술업체 라온CQ의 김태진 전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난달에 열린 개인정보 기술 포럼 세미나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이제 영지식 증명 관련한 보안기술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영지식 증명 기술 개발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지식 증명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 부와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절대로 검은 돈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제 믹서라고 하는데 여러 사용자들의 암호화폐를 섞어가지고 송금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고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또 그걸 이제 다시 모네로나 지캐시 같은 이런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전환하는 체인 호핑을 몇 번 하다 보면 아주 쉽게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NFT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 매도를 한다거나 해서 자금을 세탁하기도 하죠. 출처를 갖다 추적당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자금들은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코인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코인들에도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충분한 반복 연산을 통해서 확률로서 증명한다는 점에서 확률을 100%에 가깝게 만들려면 증명 과정의 반복이 꽤나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요구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에너지 낭비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1세대 영지식 증명 시스템 중 하나죠. 이 GK 스낙스 경우에는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서 중앙에 신뢰기관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점이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와는 너무 동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나온 2세대 영재식 증명 알트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엄격하게 깐깐한 기준으로 선별한 코인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아직 시가총액이 귀여운 수준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모자이크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메리트가 높은 녀석이라는 거겠죠. 자, 제가 이 코인을 고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비트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은 해외에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코인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코인은 신생 프로젝트인데도 벌써 업비트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해외 유명 거래소들에 상장되지 않은 곳이 참 많은데도 상장된 몇몇 거래소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거래량 중에 업비트가 점유하는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체 공급량 대비 유통량이 지금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토큰 분배 계획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더들의 물량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어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핸들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더리움처럼 대부분의 물량들이 유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토크노믹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냐를 꼼꼼히 좀 따져봤고요. 평판 좋은 벤처캐피탈과 대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자면 최근까지 이렇게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우리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면 이 녀석도 갈 준비가 다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코인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010-5528-2156, 010-5528-2156 제 개인 번호로 영지식 또는 GK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너무 많이 이 코인에 대한 정보가 퍼지지 않았으면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선의로 드리는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요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수익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연락 주셔가지고 요거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리플 수건 이벤트 요거 전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중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 주시고 계신데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하얀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이트, 그리고 회색 수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레이 이렇게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도톰해가지고 아주 이거 쓰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영상 정성 들여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졸업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